안녕하세요. 이번 저널 발표를 맡은 석사과정 유다영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서명할 때 유발되는 팔과 손의 머슬 시너지를 기반으로 인증을 시도한 연구입니다. 본 논문은 바이오메디컬 시그널 프로세싱 앤 컨트롤에 2022년 게재된 논문으로 임팩트 팩터는 4.9이며 엔지니어링 바이오메디컬 분야에서 Q1에 해당합니다. 본 연구는 제가 지금 진행 중인 근전도 기반 인증 연구와 관련 연구를 찾아보다가 머슬 시너지라는 개념을 접하였는데 근전도를 머슬 시너지로 분석하는 방법이 흥미로워 제 연구에도 적용해보면 좋을 것 같아 선택하였습니다. 인트로에 대해 소개해드리기 전에 본 연구에서 중점으로 다루고 있는 머슬 시너지에 대한 간략한 개념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머슬 시너지라는 가설은 뉴로사이언스 분야가 발전하며 나온 개념으로 모듈 시어리를 기반으로 합니다. 모듈 티어리란 특정 움직임을 위해 여러 근육 그룹이 시공간적으로 특정한 패턴으로 함께 활성화된다는 내용으로, 즉 특정 움직임을 할 때 좌측 움직임처럼 개별 근육을 따로따로 제어하는 것이 아닌 여러 근육을 일정한 방식으로 조합해 놓은 적은 수의 운동 모듈의 사용 타이밍과 정도를 제어하여 운동을 수행하여 운동 제어의 복잡성을 낮춘다는 가설입니다. 현재까지는 뇌의 CNS, 이 중추신경계가 움직임을 조절할 때 많은 근육을 어떻게 각각 조정하는지 불분명하여 이 머슬 시너지라는 가설이 대두되었는데, 사실 신경 메커니즘이 불분명할 경우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다루는 EEG를 분석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EEG 혹은 fNIRS 연구들도 다수 존재하며 동작에 따른 특정 뇌파 주파수의 증가도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다만 어떤 근육이 활성화되었는지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EEG 기반 분석보다는 EMG 패턴을 분석한 상향식 바텀업 방식인 머슬 시너지 분석 방법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머슬 시너지는 신경과학, 로봇공학, 재활과 같은 분야에서 기능 결손 정도를 정량화하는 데 사용되며, 이 우측 사진과 같이 EMG 이 데이터의 디멘션을 줄여서 시너지 단위로 줄이는 것이기에 비교적 관찰 방법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손으로 쓴 서명은 인증에 있어서 오랫동안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인기 있는 수단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행정, 금융 등에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공식적이고 합법적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서명은 인증 분야에서 많은 발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내의 고유한 다양성으로 인해 아직은 어려운 단계입니다. 서명 인증을 위해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데이터 수집 방법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나뉘는데, 먼저 오프라인은 단순히 서명을 종이에 쓴 후 카메라나 스캐너를 사용하여 서명을 캡처하고 이미지 처리 기술을 통해 분석하는 방법이고, 온라인 방법은 서명을 하는 동안의 경로, 압력, 속도 등의 동적 특징을 추출하고 태블릿이나 터치스크린과 같은 디지털 장치를 사용하여 정보를 기록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현재까지의 선행 연구에서는 동작 분석 및 특징 선택에 기반한 연구들이 주였으며, 이런 연구들은 서명 검증 시스템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개인 간 변동성 문제에 대한 가이드가 없었습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이러한 인증 시스템을 디자인할 때에는 빠른 반응을 위해 계산 복잡성이 낮아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동들은 센트럴 nervous 시스템, 줄여서 CNS라고 불리는 중추신경계가 관여를 하고 있기에 다양하고 복잡한 움직임과 CNS와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들이 많아지고 있음을 설명하며 이 서명 기반 인증 선행 연구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특정 행동을 수행했을 때 특정한 머슬 액티베이션 패턴이 관찰되며, 더하여 이를 머슬 시너지라는 방식을 통해 정량적 분석이 가능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트로 이전 설명에서 이 머슬 시너지를 EMG 디멘션 리덕션 방법을 통해 추출 가능하다고 설명드렸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논 네거티브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방식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NMF 방식 외에도 EEG 분석 외에서 자주 사용되는 ICA 방법으로도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다음 문단에서는 걷거나 일어서거나 물체를 잡을 때 등 다양한 태스크에서 EMG 데이터를 분석할 때 머슬 시너지를 기반으로 하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문단에서는
서명을 하는 동안 이런 머슬 시너지를 활용한 경우 내재적이고 생체 인식 측면에서 유용하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 사진과 같습니다. 먼저 진짜와 위조된 서명을 하는 동안 EMG 신호를 측정하고 전처리 후 NMF 방식으로 시너지 패턴을 추출합니다. 패턴은 피처 익스트랙션 후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며 K-민스 분류기로 입력 데이터를 진짜와 위조 서명의 두 가지 클래스로 분류하게 됩니다. 근전도 데이터는 9명의 피험자를 대상으로 메가사의 ME 6000 장비로 수집되었습니다. 8채널의 근전도를 샘플링 레이트 1000Hz로 수집되었습니다. 부착 위치는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다음 8개의 근육에 사진과 같이 부착하였습니다. 실험 패러다임은 먼저 세션 전에 피험자에게 서명 후 고화질 사진으로 찍어서 달라고 요청하여 실제 세션에 참석하여 다른 피험자가 본인의 서명을 위조할 샘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세션에서는 9명의 피험자 각각이 본인의 서명을 20회, 타인의 서명을 20회씩 위조하여 서명하였습니다. 이 아래의 사진처럼 이 앉은 자세에서 팔을 편히 둔 상태에서 실험을 진행하였고, 서명한 샘플의 이미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후 검증을 위해 3개월 후 세션을 한 번 더 진행하였습니다. 근전도 신호는 각 서명을 그리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기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스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아웃라이어를 제거하였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실제 서명과 현저히 다른 노이지한 신호를 제거하였다고 했는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예시가 없어 아쉬웠습니다. 수집한 데이터 개수를 통해 추측한데 9명의 피험자가 각각 본인의 서명을 20회씩 서명한 이 지니언 데이터는 first 데이터 셋과 3개월 이후 데이터의 개수가 180으로 같은 반면 이 위조된 데이터는 first 데이터 셋은 1440개, 3개월 이후 데이터는 720개인 것을 통해 이 3개월 이후 데이터가 720개 정도 삭제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20에서 250Hz 대역에 대해 4차 밴드 패스 필터링, 50Hz 스탑 밴드 필터링 후 노멀라이제이션 되었습니다. 이후 각 윈도우에 대해 RMS 값을 추출하였는데 윈도우에 대한 오버랩이나 자세한 설명은 없었고 평균 4320 샘플 윈도우에 대해 RMS 값을 추출했다고 합니다. 이 아래 사진은 서명 중에 기록된 각 근육의 근전도 신호 예시입니다. 인트로 이전 설명과 같이 머슬 시너지는 EMG 신호를 분석한 방법이고 분석하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NMF 방법과 ICA 방법 등이 사용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본 연구는 이 NMF 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이 NMF 방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드리고자 구글링 이미지를 찾아봤는데 NMF 방법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비음수 행렬 분해를 의미합니다. 즉 음수가 아닌 행렬을 음수가 아닌 행렬을 음수가 아닌 행렬 두 개로 분해하는 방법으로 A는 원본 입력 행렬이며 이 M/N 행렬이라고 가정하면 여기서 이 M은 데이터 샘플의 개수, N은 데이터 샘플 벡터의 차원을 의미합니다. 이런 행렬을 사진에서는 K개의 피처, 여기 K개의 피처, 줄이려는 디멘션의 차원수 등 직접 K를 지정하여 특정 행렬인 W와 개수 행렬인 H로 분해하는 과정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아래와 같은 식으로 나타내었는데 먼저 EMG5는 EMG 오리지널로 분해 전 수집한 EMG 신호를 나타내며 위에 사진과는 상이하게 행렬을 M/K로 M/T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M은 관여하는 근육수를, T는 타임 포인트를 나타냅니다. 이를 W, 사람마다 특정 값을 갖는 시너지 개수와 C, 각 운동에서 각 근육에 대한 제어 개수, 그리고 잔차 E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여기서 EMG-R은 재구성된 EMG 행렬을 의미합니다. 이 잔차 E는 모델이 완벽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나머지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이 NMF 방법은 우측의 다이어그램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이 A와 같은 행렬을 입력하면 좌측의 컨트롤 코에피션트가 이 C 바이 이 그림상 3개의 머슬 시너지 행렬로 또 이 웨이트는
W인 시너지 개수와 근육 개수의 행렬로 나타내지며 이를 리컨스트럭트, 재구성하여 근육의 머슬 액티베이션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근전도 행렬을 재구성하여 근육별 머슬 액티베이션을 선출하기 위해서 별도로 입력이 필요한 변수는 두 가지로 오리지널 근전도 행렬과 머슬 시너지 개수 n입니다. 오리지널 근전도 행렬은 그냥 재구성할 근전도 행렬을 넣어주면 되며 머슬 시너지 개수, 이 n은 직접 설정해줘야 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VAF, Variance Account For를 사용하여 구하였습니다. 오리지널 EMG 행렬과 이 재구성 후의 EMG 행렬의 시밀러리티를 보는 방법으로 완벽하게 동일할 경우 100 VAF이며 다를수록 값이 작아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해당 방법을 통해 두 신호 간의 시밀러리티가 95% 이하일 경우 머슬 시너지 개수를 늘리며 95% 이상이 될 때까지 계속했다고 합니다. 아래 표는 시너지 개수에 따른 VAF 값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9명 피험자에 대해 G는 이 진짜 본인 서명을, 이 F는 타인의 서명을 위조한 경우를 의미하며 시너지 개수가 이렇게 늘어갈수록 VAF 값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선분 피험자의 O는 이 G의 오타로 파악되며 VAF는 95% 이상이 될 때까지 시너지 개수를 늘리며 진행했습니다. 최소 4개의 시너지에 대한 VAF 비율이 95%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결과는 4개의 시너지 개수를 사용하여 선출하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인식 성능입니다. 일반적으로 인식 성능 평가를 위해서 어큐리시 외에도 FAR, FRR, EER을 사용합니다. 둘 중 하나만 고려할 경우 예를 들어 FAR이 낮아질수록 FRR은 높아질 수 있기에 또 오류를 최대한 최소화할 수 있는 EER을 기반으로 이 파라미터를 조절합니다. 이 좌측의 표는 시너지 패턴을 K-민스 분류기로 각 서브젝트별 성능을 도출한 값입니다. 이 평균 2.67%의 EER 값을 도출하였으며 별도의 테이블은 없었지만 3개월 이후 서명한 경우에 대한 EER은 2.75%로 시스템의 안정성도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우측의 피겨 9은 진짜 및 위조 서명에 대한 서명 과정에서의 시너지 행렬의 시너지, 이 가중치 행렬을 보여줍니다. 시너지 행렬은 각 근육의 기여도를 상대적으로 분포시켜 근육 시너지를 추출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앞서 언급했듯이 총 4가지의 시너지를 사용하였으며 가장 왼쪽 위가 9번 피험자가 본인의 진짜 서명을 할 때 시너지 행렬이고 나머지 피험자의 행렬을 위조할 때 이 시너지 행렬입니다. 보시면 이제 본인의 서명을 할 때는 패턴이 이렇지만 타인의 서명을 할 때 각기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는 서명하는 동안 손과 팔에 머슬 시너지를 사용하여 신원 인증을 시도한 연구입니다. EMG 신호에서 머슬 시너지를 추출하기 위해 NMF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진짜와 위조 서명을 분류하기 위해 K-민스 분류기를 사용하여 결과 2.75%의 EER 값을 도출하였습니다. 제가 생각한 본 연구의 장점은 먼저 머슬 시너지의 개념 활용도가 높다는 점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머슬 시너지 개념을 처음 접해보았는데 근육별 웨이트를 가시화할 수 있기에 제가 하고 있는 이 8채널의 근전도 신호에 대해서도 각 채널에 위치하고 있는 근육의 머슬 시너지를 추출하여 개인마다 액티베이션 되는 머슬이 다르고 정도도 다름을 정량화하거나 가시화하여 인증 성능의 근거가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또한 본 연구가 2.75의 ER 값을 도출하였는데 인터넷진흥원 바이오인식 정보 시스템 센서인 이 KNBTC의 표준 규격에 따르면 이 지문인식이나 풍채인식 등의 ER 기준이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실제 업계에서 통용되는 기준도 다음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연구 단계에서 2.75의 ER 값은 훌륭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이 연구의 제한점은 서명 연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동일한 한 명의 개인 내에서도 서명을 시도할 때마다 완벽히 동일한 서명을 할 수 없기에 생기는 가변성인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코릴레이션 등을 시도해봤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추가적으로 인증 부분에서 주요한 요소인 계산 복잡성을 고려하지 못한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긴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